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은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전 시간에 롱 버티컬 스프레드를 배웠다면 오늘은 쇼트 버티컬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버티컬은 옵션을 매도를 한 다음에 동일한 만길로 같은 옵션을 다른 행사가에 매도를 함으로써 매수 포지션 비용을 낮추고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입니다. 롱 버티컬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롱 버티컬의 경우는 옵션을 매수를 하고 같은 동일한 만기일로 같은 옵션을 다른 행사가에 매수를 하는 거였는데, 쇼트 버티컬의 경우에는 옵션을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옵션을 다른 행사가에 매도를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트콜 옵션을 행사가 40불에 거래를 하고 롱콜 옵션을 행사가 45불에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함으로써 같은 만기일에 동일한 옵션을, 똑같은 주식의 옵션을, 쇼트콜과 롱콜 옵션을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롱 버티컬 스프레드는 롱 옵션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공부를 하는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쇼트 옵션이 수익을 창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두 종류의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로는 쇼트 콜 버티컬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쇼트 콜 버티컬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식이 하락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는, 주식이 앞으로 하락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는 거래를 하는 거고요. 쇼트 풋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식이 상승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는 거래를 하는 옵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쇼트 콜 버티컬의 경우는 주식이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수익을 창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면에 쇼트 풋 버티컬의 경우에는 주식이 X축이라고 하고는 주식이 오른쪽으로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윤을 창출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트 콜 옵션은 중립에서 약세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 가격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프리미엄을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롱콜 옵션의 경우에는 강세로서 주식이 상승을 했을 때 이윤을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쇼트 콜 버티컬의 경우에는 중립에서 약세일 때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트 콜 옵션은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받습니다. 쇼트 콜 옵션을 거래를 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지불을 받고, 롱콜 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합니다. 이 주식이 그래서 하락을 할 걸 기대를 하고 옵션을 매수를 하는 건데, 쇼트콜 옵션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옵션 모두 OTM으로 만기를 해야지만, 무가치로 만기를 해야지만 최대 이익이 창출이 가능한데요. 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옵션을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는데, 행사가 94불에 쇼트콜 옵션을 거래를 함으로써 주식이 94불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이윤 창출이 가능한 옵션 거래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수익 2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주식이 상승할 거를 대비를 해서 롱콜 옵션에 행사가 100불을 행사가 100불에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비용 일부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프리미엄 수익 일부를 받게 되는 건데요. 주식이 앞으로 행사가 94불 이하로 유지가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 프리미엄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 거고요. 주식이 그 반대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손실을 입게 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99불이라고 가정을 하고는 이번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식이 만약에 쇼트콜 옵션이 행사가 100불, 롱콜 옵션이 102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거래를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 일부를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냐면은, 주식이 만약에 99불에 만기를 했을 경우에는 두 주식 모두 다 OTM으로 무가치로 만기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반면에 만약에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해서 105불에 만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쇼트콜 옵션의 경우에는 주식을 현재 주가가 105불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사이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불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105불에 거래가 되는 주식을 100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5불이 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프리미엄 수익을 2불을 받았었죠. 그리고 롱콜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콜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행사를 할 수 있냐? 우리가 102불에 행사가에 롱콜 옵션을 거래했는데 만약에 주식이 이거보다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가로 프리미엄 비용 일부를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2불 이상에 지금 현재 105불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102불에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수익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프리미엄 수익 2불에다가 프리미엄 비용 1불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고, 손실의 경우에는 2불밖에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우리가 100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100불에 매수를 했는데 어사이먼트가 돼서 100불에 매수를 했는데 롱콜 옵션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102불에 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을 마이너스 2불밖에, 팔아서 2불에 다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불밖에 나지 않은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설령 105불까지 상승하더라도 우리는 최종 손실이 마이너스 1불, 여기다 뭐 곱하기 100을 한 마이너스 100불이 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쇼트 콜 옵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사이먼트가 됨으로써 마이너스 100불만 잃었고요. 콜옵션의 경우에는 행사를 102불에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실이 마이너스 1불만 나는 그런 거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거래를 하고 나서 OTM으로 둘 다 주식이 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쇼트콜 옵션 행사가가 32불이고 롱콜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가가 35불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식이 32불 이하로 30불에 만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쇼트콜 옵션의 프리미엄 수익 1.5불을 챙기게 되고 프리미엄 비용 0.6불을 챙기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프리미엄 수익 0.9불 곱하기 100을 한 90불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그런 거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과 똑같은 예인데요. 보시면은 OTM으로 out of the money로 쇼트 콜 버티컬 스프레드가 둘 다 무가치로 만기를 했을 때는 최대 수익은 프리미엄으로 이 90불을 수익을 챙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좀 상승해서 33불에 마감을 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불에 주식이 만기를 하면은 롱콜 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OTM으로 만류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비용 0.6불이 그대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36불에나 35불에 거래가 됐다면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서 35불에 살 수 있겠지만 주식이 현재 33불로 행사가보다 낮기 때문에 OTM으로 그냥 만기를 하게 되고요. 쇼트 콜 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수익 우리가 1.5불을 받았잖아요. 1.5불을 받고 인더 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쇼트 콜을 행사가 32불이기 때문에 32불에 팔아야 돼요. 32불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현재 33불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마이너스 1불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수익 0.9불에다가 손실 1불을 빼면은 마이너스 0.1불로 최종적인 손실은 마이너스 10불,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마이너스 10불이 나는 거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엄청 크게 상승을 했어요. 37불까지 급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쇼트콜 옵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수익 1.5불을 받고 어사이먼트가 32불에 됩니다. 32불에 매도를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가 37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마이너스 5불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또 다행히도 롱콜 옵션을 행사가 35불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35불에 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롱콜 옵션으로 우리가 35불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32불부터 35불까지만 상승한 값을 지불을 하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3불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3불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하면 되고 여기다가 프리미엄 수익 0.9불을 지불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실이 마이너스 2.1불로 곱하기 100을 한 마이너스 210불을 손실로 입게 되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트 콜 옵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쇼트 풋 버티컬 스프레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 풋 거래의 경우에는 주가가 주식이 중립에서 상승할 것을 기대를 하고는 거래를 하는 거고, 롱풋을 거래를 한다는 거는 주식이 하락을 할 것을 기대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쇼트풋 버티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중립에서 강세로 유지가 되었을 때, 주식이 행사가보다 높았을 때 쇼트풋 버티컬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롱풋
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고, 쇼트 풋 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기 때문에 주식이 최종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쇼트 풋 옵션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창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시면 쇼트 풋 옵션의 경우에는 최대 손실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손실이 나고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최대 이익을 얻게 되는 쇼트 풋 옵션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트 풋 버티컬과 쇼트 콜 버티컬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쇼트 콜 옵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정반대로 쇼트 풋 버티컬 스프레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 옵션의 장점은 효율적인 자본 운영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과 손실이 한정적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스프레드 옵션의 전략의 단점은 우리가 거래를 한 개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고, 또 레버리지를 땡겨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흘러갔을 때,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롱 버티컬 스프레드하고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을 처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복된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은 롱 버티컬하고 쇼트 버티컬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롱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데, 쇼트 버티컬의 경우는 최대 수익이 지불받는 프리미엄이 최대 수익입니다. 그외 반면에 롱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출을 하고 나서 주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더 많이 상승을 해야지만 이윤 창출이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롱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인더머니가 되었을 때, 주식이 둘 다 인더머니가 되었을 때, 머니니스가 인더머니가 되었을 때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요. 그와 반면에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의 경우는 옵션이 둘 다 OTM이 되었을 때, out of the money가 됐을 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래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트 버티컬 스프레드는 시간적 가치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쇼트 버티컬의 경우에는 시간적 가치가 줄어들므로써 우리가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요. 롱 버티컬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불리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2세기 해적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